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모르면 양도세 폭탄 다가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있으셔야 돼요. 근데 2020년도, 21년도에 세법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세금 중에서 크다고 할 수 있는 양도세 부분이 개정이 많이 돼요. 그랬을 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미나라든가 또는 그 좋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많이 구하세요. 근데 정보를 구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이 자산을 어떻게 그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그 세금 계산, 좀 세금을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주택 취득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의 한번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세금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거나 좀 전혀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앞으로 이제 개편되는 이 내용들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서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사례라든가 예시들을 보여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이 좀 접목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혜택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고가주택 있잖아요. 고가주택도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에 자산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아파트들 주택들이 많이 생겼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전무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은 좀 알고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좀 전에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업로드를 하다가 지금 좀 내렸습니다. 동영상을. 이유는 제가 그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 하나가 틀렸어요. 2017년도인데 2018년도로 제가 기재를 하고 그걸 그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부분은 제가 전문 영역이 아니에요. 엄연히 세무사가 있고 회계사가 있는데, 일단 저도 그 제 임무에서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과 좀 좋은 주택을 골라드리고 또 중개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지, 일단 여러분들께서 자산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일단은 고가 아파트든 뭐 예를 들어서 적은 수익이 났든 일단은 전문 세무사, 그러니까 주택 전문 세무사를 좀 찾아가셔서 상담 받는 비용 얼마 안 해요.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되는데, 그 10만 원, 20만 원이 여러분들한테 수백에서 수천, 억 단위까지, 몇 억 단위까지 아낄 수 있는 절세 방안이 있다. 그리고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은 여기서 각설을 하고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고요. 그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는 일단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6에서 4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2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들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행. 그래서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양도 차익 중 양도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이에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1가구 1주택자더라도 9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양도금액, 매매대금이 12억 원에 내가 주택을 하나 팔았어요.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양도 차익을 4억 원이나 받습니다. 시세 차익이 4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도 금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9억 원을 초과한 게 3억이죠? 그래서 이제 차지한 비율을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그 12억에서 3억 원, 이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눠보면 25%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양도 차익 4억에 대한 25%는 1억 원이에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실제 세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가 1가구 1주택자로서 이제 내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다 받았다. 그럼 실제로 세부담은 크지 않았다. 근데 이제 팩트는 뭐냐? 이게 이제 내용을 바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국가에서 이 부분을 건드렸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도, 21년도에 여러 가지 양도세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예시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근데 앞으로 지금 요번 장도 그렇고 다음 장도 그렇고 다다음 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변화되는 내용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예시를 드린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래서 이제 1세대 2주택자지만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해서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지금 적용시키고 있고, 자,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주택 매도 매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그 1년이 지난 후, 자,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셔야지 1년 이내에 하시면 자, 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바뀐 게 하나 있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그 지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이 추가가 됐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추가됐다라는 거 이거 별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래서 이제 2017년도 8월 2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정 대상 지역에 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2년. 자, 2년이 추가됐다. 거주 요건 2년입니다. 근데 이제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요건이 추가가 됐는데, 자, 2017년도 8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 요건 2년을. 자, 제가 이 부분을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래서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규제가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은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관대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보수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풀렸다. 그러더라도 이 거주 요건 2년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주택 매매를 하실 때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여부는 사실상 주민등록 여부로 확인을 해요. 근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전입하는 방법 등으로 거주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법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세대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문이 하나예요. 대문이 하나인데 여기에 분명히 A라는 가족이 살고 있어요. 한 세대가. 근데 B라는 사람이 좀 이런 좀 편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 집에 자 태거를 하는 거예요. 세대 분리를 한 거예요.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국세청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기본적으로 자 A라는 가족하고 B라는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세청에서 이거 다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여부하고 지정 일자 그리고 해제 일자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신규 지정 및 해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 9월 13일 대책, 그러니까 9.13 대책이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유예기간 축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는 거주요건 2년이 추가가 됐는데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는 자,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자, 2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로 또 조건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세법이 누더기법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그래서 1년이 축소가 됐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만 여러분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예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가 이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종전의 유예 기간 3년을 자,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 예외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3년. 자, 3년 이내에 자, 파시면은 예,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2020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 1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이거 별표하세요. 고가 1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 1세대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2020년 이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좀 생각하거나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된다. 라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영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강남 서부 쪽에다가 그 갭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주택은 없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갭으로 투자한 거야. 1주택자예요. 근데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예요.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을 포함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당 22%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기간이 15년 최대죠.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30%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2%씩 자 15년을 곱하면 30%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1년당 8%를 적용해서 그 최대 10년 보유 시 최대 그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예. 현재는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보유 요건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이죠. 2년 거주 요건은 언제요? 2020년 자 1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전에는 보유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과세 요건 자 요건이 변화가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자 이러한 부분들 좀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택 전문 세무사를 좀 찾아가셔서 상담 받고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명한 대안이고요. 그러나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1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그 고가주택은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가 됐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주택의 취득 시기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무조건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0%가 아니라 30%로 자 적용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거주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 30%로 내려가게 된다. 근데 이 금액 자체가요 수천에서 억 단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없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전문가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적용이에요. 자, 언제 취득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무조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21년 그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이에요. 2021년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그 보유기간 2년을 적용할 때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택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주택을 팔고 하면서 잘만 따지면은 그 비과세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래서 이제 사례를 살펴볼 텐데,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을 적용할 때 그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1주택이, 그러니까 여러 주택이 있는데 나머지 주택을 다 취득하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때부터 비과세 요건, 기간이든 뭐 거주 요건이든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1년도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세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종전에는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1주택이 되면 실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됐기 때문에 1주택이 되고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었어요. 근데 2021년 이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주택이 되고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비과세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거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셨다가는 여러분들 좀 생각과 달리 수익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인 경우에는 세법에서 예외적으로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그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자 인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돼서 예외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그 1월 1일 이후에는 그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하지만 자, 세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 동거봉양, 예,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경우죠. 우리 이제 혼인인데 집 있는 남자하고 집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2주택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자, 일시적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주택을 처분할 때 그 예외 규정으로 인해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게끔 자 만들어 놨다. 그래서 세법이라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어느 조건에 어느 시기에 어떤 부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조잡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하지만 그 이외에 2주택 이상을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 된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가. 그래서 이제
그 종전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계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2주택 이상인 뭐 A주택, B주택, C주택을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A 처분, B 처분했습니다. 근데 C를 그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새로운 D주택을 그 1년 이후에 취득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D주택을 매입한 거예요. 세금적인 혜택을 보려고. 근데 지금은 이 D주택도 자 C주택을 이 뒤에서 판 거예요.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C주택을 매도하는 순간 이 D주택이 자 그 비과세 요건만 갖추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비과세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D주택을 그 기존에 취득한 날짜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로 보겠다고요? 이 C주택, 그러니까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 C주택의 처분일로부터 이 D주택을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잘 모르시게 되면 자 일시적 2가구 그러니까 2주택 비과세 혜택에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건 바뀌면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기억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무조건 주택의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침체기라든가 또는 폭등이라든가 뭐는 하락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전문적인 세무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어떠한 법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내가 알고서 내가 이 부동산을 그 뭐 바라보거나 뭐 또는 시장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게 정말 많은데 일단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례로 말씀드리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비과세 혜택,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2020년도에 바뀌는 내용, 2021년도에 바뀌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거주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해두신 이후에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양도시기에 따른 세금 부담액에 대한 사례예요. 그래서 그 100억씨가 50세예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서울에 그 1주택을 보유해 왔는데 2018년도에 광교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말에 광교 신도시에 주택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0억씨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지금 해당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강남 아파트, 그 서울에 오랫동안 보유한 아파트를 2003년도에 6억 원에 취득을 했고요. 실제로 1년밖에 거주를 안 했습니다. 2년 거주를 한 게 아니라 1년밖에 거주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광교라든가 우리가 지금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 예, 그래서 이제 거주하지 않았다 1년밖에. 그리고 현재 시세는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취득했으면 강남의 아파트들 뭐 보통 15억에서 18억 정도 갔습니다. 예, 그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강남에 있으신 분들이 광교에다가 또 투자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이제 들어보는 건데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겠는데요. 자, 양도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세금이라는 게 1,000만 원 단위가 나오고 1억 단위가 나오고 5억 단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양도세금이.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종전주택을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2년 이내이고 자 2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요건 2년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2020년도 21년도에 시행되는 그런 것들이 자 적용이 안 되는 2019년도에 그 100억씨가 매도 전략을 취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9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세가 분명히 되겠죠. 예, 고가주택 9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양도세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지금 현행은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1,67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보면 이 금액 작은 건 아니지만 뒤에서 보게 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정말 금액이 점핑합니다. 점핑. 그래서 1,670만 원이 나오는데 다음의 경우 이제 양도 시기를 좀 늦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팔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2년이 지나기에, 자, 지나기 전인,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0년 10월까지 양도하게 되면 9억 원 초과 비율에 대해 과세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80%가 아닌 30%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는 1억 600만 원이 된다.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얼마나 더 내는 거예요? 9천만 원 더 내는 거예요. 예, 9천만 원. 여러분들 양도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세금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신다면 조금 전문 세무사 좀 찾아가시거나 좀 공부를 하세요. 그러셔야지 여러분들의 자산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예기간이 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예요. 유예기간이 2년이 지난 2020년 11월 이후에, 자,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정 대상적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서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주택자로서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못하는 한편, 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과세율 10%예요. 2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세 10%까지 붙는다. 그래서 이제 10%가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5억 3,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2019년도에 팔았느냐, 2020년도에 팔았느냐, 2021년도에 팔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1,600만 원이 나오냐, 또는 1억 원이 나오냐, 또는 5억 원이 나오느냐, 이게 다 달라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양도 시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비과세를 그러니까 비과세만 생각하다 보면 양도 시기를 굉장히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꼼꼼하고 빠꼼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거나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끝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예, 다음날 뭐 세무사를 찾아가시거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얻고자 해서 상담을 신청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은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세요. 주택 전문 세무사.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는 그 세무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택은 정말 특례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세무사 입장에서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10만 원, 20만 원 지불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자, 수천만 원 또는 억 단위, 몇 억 단위 이런 거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산을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예, 한번 꼭 그 주택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 보시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자, 내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했을 때 뭔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뭐 세무사처럼 뭐 100%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머릿속에서 갖고 있고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이. 그래서 금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몰랐던 분들은 새롭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알고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방송을 찍게 됐고요. 지금 2019년도 4월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20년도, 21년도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택 상승론이네, 하락론이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네, 빠지네, 뭐 어디는 조정이 되네, 안 되네, 뭐 폭락론자, 하락론자, 뭐 예를 들어서 상승론자, 이런 것들 보다도 중요한 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처분하고 앞으로 내가 살 집을 어떻게 취득을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매수 전략 또는 매도 전략이 생김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산도 지키고 자산도 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금일 이쯤에서요. 지금 세금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이쯤 소개시켜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